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9월 6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은 지금 헌정 위기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역시 언론이 살아있으니까 트럼프와 같은 독특한 행태를 보이는 대통령의 정책이 결정적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맥케인 미 상원 의원이 장례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모인 전직 대통령 3사람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를 숭상하는 그 미국적 가치와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같이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을 해가지고 닉슨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쓴 책의 요약본이 공개되면서 워싱턴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요약본을 요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 미국의 최고 사령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만한 분별력이 없다, 교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참모들이 이런 대통령의 말을 듣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고 해가지고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과 관련되는 게 여러 건이 나왔어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문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경제참모가 그 문서를 훔쳐가 버렸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왜 주한미군이 필요하느냐, 돈만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장관이 그걸 말린다고 큰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트럼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국민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 회담 아닙니까? 그때 김정은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 돈도 많이 든다, 주한미군 빼고 싶다, 이런 말 해가지고 한미동맹을 흔들어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존 볼턴, 폼페오, 마티스 같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트럼프를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일종의 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게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공포라는 그 책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바로 그 직후에 오늘 워싱턴 포스트 오피니언란에 아주 중대한 문서가 하나 실렸습니다. 중대한 기고문이 하나 실렸어요. 근데 이 기고문은 놀랍게도 익명으로 실렸습니다. 익명으로. 그런데 그 앞에 편집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익명으로 싣느냐. 이 사람의 신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다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라고 했어요. 고위 공직자. 신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밝혀지면은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뉴욕타임스 안에서 몇 사람만 알기로 하고, 그러나 내용이 워낙 중대하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싣기로 했다 하는 걸 붙이고 실었는데 아주 잘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밥 우드워드의 주장과 똑같아요. 요는
제목이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part of the resistance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 안의 저항 세력의 한 멤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글 쓴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안에 저항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어기고 헌법 정신을 어기고 행동하는 것을 견제하고 막으려는 세력들, 애국자들이겠죠. 이름 모르는 영웅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위기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 스캔들 특검도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도력을 두고 이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그것도 아니다. 또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게 있다. 이 정부의 고위 관료들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 잘못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이 안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 한 멤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저항은 흔히 말하는 이 좌파의 그런 인기 위주의 저항과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또 더 번영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부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고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이 대통령의 행동은 우리의 공화국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해롭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트럼프가 임명한 많은 고위 공직자가 미국의 민주적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즉흥적인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물러날 때까지, 물러난다는 것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트럼프의 도덕성 결핍이다 했습니다. 도덕성 결핍이다. 그리고 이 명확한 원칙이 없다. 원칙 없이 행동하는, 이 도덕성, 원칙 없이 행동하는 것과 도덕성 결핍이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그가 비록 공화당 후보로서 선출되었으나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 한국에 있는 트럼프 팬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트루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트루만이 있던 자리에 트럼프가 있었으면 유교가 나도 돈 든다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느냐고 해서 절대로 파병 안 했을 겁니다. 트루만, 레이건 같은 사람이 진정한 미국의 보수 세력입니다. 트럼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를 비판하면 왜 우리 편을 비판하느냐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로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 그리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두고 트럼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글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쓰는 사람이 참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이 정부를 비판을 하지만 잘한 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규제 완화를 잘했다.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감세 정책도 성공했다. 그리고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성공도 사실은 대통령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화이트하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행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가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결정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거냐, 미국의 가치를 지킬 거냐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는 행동하는 게 어떠냐 하면은 어떤 논의를 하면은 계속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하는 바람에 나오는 정책이란 게 아주 제대로 되지 않는 정책이 막 만들어지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해서 정책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바로 그 생각이 나네요. 3월 초에 정우영 특사로부터 김정은의 말을 전해 듣고는 김정은이가 정말로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믿고는 적석에서 김정은 만나겠다라고 적석에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를 흔들어 버리고 지난 지방선거는 문재인 세력이 압승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이 트럼프의 아주 이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정책을 바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고문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저항 세력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고참 정책 전문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정부는 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전문 관료들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펴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프레지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통령이 워낙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이 관료들이 그 대통령과 다른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서. 예컨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은 공사석에서 푸틴과 김정은을 그렇게 좋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죠. 금방 폭격할 듯이 이야기하다가 지난 3월부터는 갑자기 김정은 팬이 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에 대해서 또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 밑에 실무자들이 트럼프를 견제하고 실무자들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비를 하고 있다. 이런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러시아가 배신한 스파이를 영국까지 쫓아가 가지고 독살을 하려고 한 게 들통이 났을 때 러시아 정보기관원들을 미국에서 수십 명 추방했을 때도 트럼프는 그런 제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실무자들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그런 올바른 정책을 하려고 했다. 이런 비유화를 하나 써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장관들 사이에서도 미국 수중헌법 25조에 따라가서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결의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보내면은 그 뒤부터 이 탄핵에 준하는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까지 논의를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축출하는 방법까지 논의를 했답니다. 논의를 해보니까 그 방향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헌정에 중대한 혼란이 생긴다. 수정헌법 25조는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정신적이든지 어떤 면인지 해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부통령과 장관들의 반 이상의 과반수가 결의를 해가지고 미국 의회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하면은 미국 상하원이 합동으로 3분의 2의 결의로서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탄핵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게 수정헌법 25조입니다. 그것까지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존 케리 2004년 때 부시하고 싸웠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오바마 때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거는 헌정위기다 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헌정위기에 속한다. 또 이 익명의 기고가는 존 맥케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맥케인이 죽으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해답이다. 존 맥케인을 아마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항 세력은 나라를 트럼프보다 앞세우는 사람이다. 트럼프보다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충성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계속 맹목적 충성은 미국을 망치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트럼프냐 미국이냐를 선택을 할 때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격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익명으로 나왔지만은 고위 관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도전장을 던지고 트럼프 안에 반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란 세력이라고 보다는 뭐 어떤 애국 세력이죠. 독립운동 세력 비슷한 그 세력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건 반역이다. 반역이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있다면은 뉴욕타임스가 그 반역자를 우리한테 넘기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가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오면은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최악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트럼프를 일종의 금치산자 비슷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임 해가지고 몰아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얼마나 악화되느냐. 여기에 그럼 한국의 국익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드워드 이야기 들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대로 가만 맞게 둬버렸다면, 말리지 않았다면 주한미군 철수했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러나 밑에 신부자들이 말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2016년 11월 선거 때 어느 한 교수가 트럼프 당선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된다고 한 거의 유일한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트럼프는 탄핵으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까지 적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